반갑습니다.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봄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주제는 문화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변화 내지는 변동한다. 자, 그런데 이 문화가 변동하는 그 과정과 그리고 그 문화가 변동한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양상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변동의 두 엔진, 내재적 창조와 외재적 전파의 역학. 원자 선생님이 말문을 틉니다. 여러분, 전통은 고수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듣죠. 하지만 사회학적으로 볼 때 문화는 멈춰있는 하지만 사회학적으로 볼 때 문화는 멈춰있는 고여있는 물이 아니란다. 끊임없이 흐르고 섞이고 변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이 이렇게 한 사회의 문화체계가 새로운 요소를 만나거나 내부적인 동력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우리는 문화 변동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문화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마치 흐르는 물처럼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생물이다. 생물이기 때문에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 자, 이렇게 변화를 할 때 내부적인 동력에 의해 변화하기도 하고 그리고 외부와의 교류를 통해서 변동하기도 한다. 자, 그런 도인이가 그럼 문화가 변하게 만드는 그 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그런 선생님이 변화는 우리 안에서도 시작될 수 있어. 이걸 내재적 요인이라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지. 첫째, 발명이야. 아예 없던 새로운 문화 요소를 창조하는 거야. 바퀴의 발명이 인류의 이동성을 바꾼 것처럼 말이야. 둘째, 발현이지.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 가치나 존재를 몰랐던 것을 찾아내는 거지. 불이나 비타민의 효능을 알아낸 것이 대표적이란다. 그러나 만약 인류가 처음으로 전기를 사용하게 된 건 발명일까? 발견일까? 자, 그러니 건우가 전기는 원래 자연에 있었으니까 발견이고 그걸 이용해 전등을 만드는 건 발명이겠네요. 자, 먼저 문화가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처럼 변화한다, 변동한다. 변동의 내지는 변화의 그 동력은 무엇인가? 무엇이 이러한 변동을 추동하는가, 드라이빙 하는가와 관련해서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이 있는데 먼저 내재적 요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면 이 내재적 요인은 그 문화권 내부에서 문화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인데 문화권 내부에서 문화의 변화를 드라이빙하는 추동하는 두 가지 요인이 바로 발명과 발견이다. 발명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존재하는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이 어떤 코딩 작업 내지는 AI를 통해서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업무를 자동화하여 처리할 수 있는 앱을 만드는 것, 이건 발명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직접 코드를 구성하거나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존재하지 않았던 앱을 출현시킨 것이니까 발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발견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 존재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을 인지하지 못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것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발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스마트폰에 다양한 앱이
깔려 있거나 혹은 앱스토어에 이미 존재하던 앱이었는데 기존에는 그런 앱이 존재하는지 몰랐는데 여러분이 누구에게 조언을 받거나 혹은 여러분이 어떤 문제 상황에 부딪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기능이 필요한 앱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하거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기존에 인지하지 못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지한 이후에 누가 만들어 놓은 앱을 찾아서 그것을 여러분 스마트폰 기기에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는 것, 그것은 일종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발명과 발견의 차이는 문화 변동과 관련하여 이미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창조, 구성해내느냐, 그것은 발명이고, 이미 존재하던 것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어떠한 계기로 이미 존재하던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발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자연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인지하지 못했는데 어떠한 계기로 그것을 인지하고 세상에 출현시키는 것, 그것은 발견이라고 할 수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는 자연에 원래 존재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전기가 작동하는 원리를 바탕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전등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발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구성해내는 발명, 인벤션이냐, 이미 존재하던 것을 인지하고 세상에 드러내느냐 라고 하는 발견,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두 요인에 의해서 특정 공간적 범위 내에서 문화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선생님이 완벽해 원리와 도구를 정확히 구분했구나. 하지만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변화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날 때 일어난단다. 이걸 문화 전파라고 해. 전파되는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지. 먼저 직접 전파인데 사람과 사람이 물리적으로 만나서 전해지는 거야. 전쟁, 무역, 이민 등이 통로가 되지. 인도의 사탕수수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원정을 통해 유럽에 전해진 것처럼 말이야. 자, 다음 간접 전파인데 매개체가 중간에 있는 거야. 인터넷, TV, 책 등을 통해 직접 만나지 않고도 문화가 흐르는 거지. 지금 전 세계가 유튜브로 K 콘텐츠를 즐기는 것이 가장 현대적인 사례란다. 자, 이제 두 번째 문화 변동의 동력으로서 문화 전파를 줄 수 있습니다. 자, 문화 전파는 이질적인 두 문화가 서로 교류하고 있지 않다가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두 문화가 서로 만날 때 이러한 이질적인 문화의 접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문화 변동, 이것을 우리가 문화 전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질적인 두 문화가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가? 그 방식은 크게 두 차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서 만나는 방식으로 문화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직접적인 전파이고,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지는 않지만 그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매개할 수 있는 어떠한 매개물, 중간장치, 미디어를 통해서 문화 전파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직접적인 전파, 즉 사람과 사람이 물리적으로 직접 만나서 문화 전파가 이루어지는 케이스로는 전쟁, 무역,
이민 이러한 이 경로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직접 면대면으로 만나는 계기가 형성되고, 이 과정에서 이질적인 문화가 서로 만나 문화의 변동을 드라이빙하는 문화 전파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직접적인 전파의 사례로서 우리가 사탕수수가 인도에서 유럽으로 전파된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원래 유럽 사람들은 설탕이라는 존재를 전혀 몰랐습니다. 어떤 단맛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유일하게 꿀이었죠. 벌이 생산해내는 벌을 매개로 벌을 매개로 꽃을 통해 생산해내는, 확보할 수 있는 꿀이 이 단맛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계기였는데,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전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동쪽 유럽에서 전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서쪽 유럽에서 동쪽으로 막대한 군사력을 이끌고 진격을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군대가 땅을 동쪽으로 점점 넓혀가면서 그 당시 인도의 경계선이었던 인더스 강유역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당시 그 알렉산더 대왕을 따르던 이 해군 제독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네아르코스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인도 들판에서 엄청난 신물을 발견하죠. 바로 이것이 사탕수수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도는 벌이 없는데도 갈대줄기에서 스스로 꿀을 만들어내는 기적같은 식물이 있다. 이 사탕수수의 존재를 유럽에 알리게 되고, 비록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이 군대가 인도를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이들이 돌아갈 때 바로 이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방법과 사탕수수를 가지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에 인도 문화의 사탕수수가 전파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직접 전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사람과 사람이 어떠한 계기로 만나서 사람이 직접 그 문화를 전파하는 것, 이것이 직접 전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반면에 간접 전파는 우리가 지금 현재 21세기에 가장 강력한 문화 변동의 이 방식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유튜브를 통해서 특정 지역의 문화가 다른 지역의 문화로 실시간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전혀 다른 공간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전혀 다른 시간과 공간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다른 지역의 문화를 실시간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바로 유튜브라고 하는 이 미디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 이 유튜브라는 미디어를 통하면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고도 이러한 유튜브라고 하는 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문화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라고 하는 노래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강력한 파급 효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유튜브를 통해서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현재 한국의 다양한 K 콘텐츠가 전 세계로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이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간접 전파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어요. 물론 간접 전파의 그 매개체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TV, 책, 인터넷 이런 것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문화가 이질적인 문화와 다양한 이질적인 문화가 서로 만나서 문화가 변동하는데 이것을 문화 전파라고 하고, 이러한 문화 전파의 방식에는 직접 전파와 간접 전파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창의적인 전파 방식을 소개할게. 바로 자극 전파야. 이건 다른 문화의 물건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아이디어만 쏙 뽑아서 우리식으로 새로 발명하는 거란다. 지우가 아이디어만 빌려온다는 게 잘 상상이 안 가요, 선생님. 그런 선생님이 좋은 질문이야. 예를 들어 볼까? 과거 우리 조상들은 한자라는 문화를 접했지. 하지만 한자를 그대로 쓰기엔 우리말과 너무 달랐어. 그래서 한자의 원리라는 자극을 받아 우리말을 표기하는 새로운 방식인 이두를 만들어냈단다. 체로키 인디언들이 영어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 그들만의 문자를 만든 것도 마찬가지야. 외부의 자극이 내부의 발명으로 이어진 아주 독특한 사례지. 자, 이어서 문화 전파를 통해서 결국은 이질적인 문화가 새로운 문화권으로 스며들어가게 되는데, 이질적인 문화가 새로운 문화권으로 스며들어갈 때 그 이질적인 문화가 있는 그대로 새로운 문화권으로 스며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질적인 문화가 아주 창의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문화권으로 스며들어가는 이러한 문화 변동을 물론 이러한 문화 변동은 문화 전파의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문화 전파의 방식 중에서 이질적인 문화가 새로운 문화권으로 스며들어갈 때 굉장히 창의적인 방식으로 그 문화가 스며들어가는 이 방식이 존재하더라. 자,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자극 전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극 전파. 그럼 자극 전파는 무엇인가? 자극 전파는 이 A라고 하는 문화권과 B라고 하는 문화권이 있는데, A라는 문화권에 예를 들면 K라고 하는 어떤 K라고 하는 요소가 있다고 합시다. 이 K라고 하는 요소가 B 문화권으로 스며들어가는데 그것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어쨌거나 두 문화가 서로 이질적인 두 문화가 서로 만나서 이 비문화권 외부에서 이 비문화권으로 이동을 하죠. 이것은 이제 자극 전파의 방식이죠. 자, 그런데 이 K가 그대로 이 B라고 하는 문화권에 이식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 창의적인 방식으로 이 K라는 요인이 이 외부에서 비문화권으로 흘러 들어가더라. 창의적인 방식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은 일종의 있는 그대로 이식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트랜스포메이션, 일종의 변태의 과정 내지는 탈바꿈의 과정을 거치더라는 겁니까? 있는 그대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되어서 외부에서 비문화권으로 K라는 요인이 이동하더라. 그럼 어떠한 방식으로 이동하는가? 바로 이 A라는 문화권에 K라는 요인이 가지고 있는 이 K라는 하는 요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만 비문화권에서 가져가더라는 것이다. 비문화권에서는 K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K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만 가져가서 비문화권의 체계에 맞게 재구성을 하더라. 자, 이러한 방식의 문화 전파를 우리가 자극 전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자극 전파의 대표적인 예로는 한자, 그리고 이 체로키 인디언들이 이 영어를 보고 만든 체로키 인디언들 그들 고유의 문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